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탄절 이브 이 귀한 밤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예. 네, 오늘 저희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빅테크 중심의 산타랠리입니다. 네. 웃음을 참고 계신데. 네. 네, 저희가 빅테크가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반도체주 위주로 좀 오랜만에 올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미 증시가 어쨌든 좀 숨고르게 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12월 지나고 1월 이 트럼프 차기 내각이 오기까지 앞으로의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대형주 위주의 빅테크 반등이 어제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다가 뭐 강력한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갭을 좀 메꿔주는 반등을 보여줬고, 사실 좀 반가운 부분은 엔비디아가 그래도 3%대의 반등폭을 보이면서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25년 최고의 주식으로 다시 한번 선정을 하면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하는 발표가 국내 시장에는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훈풍이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뭐 팔란티어라든가 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번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방산에 대한 산업 뭐 일단 프로젝트를 참여한다는 소식을 봤을 때는 일단 AI와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이 섹터, 이 산업에 대해서 수익화를 진행 중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좀 성장폭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대형주 중심의 상승폭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보면은 팔란티어가 지금 이 로키트 마틴의 시총을 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제가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는 AI와 관련된 효율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 쪽에서의 이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내년에도 계속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형주, 기술주 위주의 랠리가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한 달 전도 아니죠. 정말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강력했던 게 사실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씩 이렇게 눌리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양자 컴퓨터 시장이 좀 위협이 된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대형주 쪽의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러셀 2000 이제 관련된 지수도 조금씩 고점 대비해서 지난달에 대비해서는 좀 조정폭을 좀 받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양자 컴퓨팅 시장하고 비트코인 시장도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시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불을 넘어섰다가 94,000불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구글이 이제 새로 개발한 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가상화폐의 이런 그 흐름들, 암호화폐를 해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주 비트코인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약 10%대의 조정폭을 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동수단,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이제 뭐 거래소에서 타거래소 옮겨갈 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5분 안에 일단 양자 컴퓨팅이 해독을 해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싶을 때 양자 컴퓨팅에 대한 성장 랠리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뭐 일단 상대적으로 조정폭을 일단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많고요. 일단 구글의 양자 컴퓨터 웰로우가 이제 우리가 개발이 되면서 웰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퀀텀 비트, 큐비트라고 하는 건데 105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가상화폐로 쓰이는 암호화폐 시스템에서는 이 시스템을 깨려면 적어도 4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윌로우가 어느 정도의 이제 암호화폐 일부 해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트코인 시장의 이 블록체인을 깰 수 있는 가능성들의 성장은 아직까지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의견이 지금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비트코인 시세를 양자 컴퓨팅과 무리하게 연결지어서는 사실은
안 될 만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내년에도 주요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주요국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준비금을 도입한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의 이 고점 대비해서의 10%대의 조정폭 이후에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팅하고 비트코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는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요. 공존하게 된다면은 거래의 속도의 향상이라든가 스마트한 계약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서 흘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양자 ETF가 얼마 전에 출시가 되면서 수익률을 계속해서 가속화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상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이 전체 비중이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은 좋지만 뭐 최근 들어서는 목표 주가를 좀 올렸더라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인데 워낙에 고점에서 단기간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니까 양자 컴퓨팅의 하루의 변동폭 관련주들 같은 경우 하루에 뭐 20% 이상씩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매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주신 아이온큐가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한 1%대 오름세 출발 대기하면서 낙폭을 조금은 메울 수 있을지가 좀 지켜봐야겠고요. 비트코인 강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실질적인 위협이 될 단계는 아니고 향후에는 공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지금 연말에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넷플릭스입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 2 공개도 이틀 남겨져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뭐 넷플릭스와의 연결고리로 SBS가 상한가에 가는 그런 네.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라이브 중계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에 대한 좀 전망 좀 체크해 주시죠. 네, 보면은 뭐 넷플릭스 주가도 네. 사실상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랠리를 좀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OTT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의 기업이죠. 그리고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뭐 유지율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구독자 수를 계속 흡수하고 있는 넷플릭스인데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라이브 콘텐츠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플루언서죠. 제이트 폴하고 제가 이제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이크 타이슨하고 아들뻘하고 경기를 하는 복싱 경기를 보여주고 생중계로 보여줬는데 네. 사실 이 복싱 경기를 가정에서 한 6천만 가구가 시청을 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굉장히 복싱 경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으면서 마이클 타이슨을 내세워서 넷플릭스가 하나의 이벤트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NFL 미식 축구의 인기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많은데 생중계를 2경기를 할 예정인데 뭐 머라이어 케이가 오프닝을 이제 공연을 하고 비욘세가 하프타임 공연을 맡으면서 이것을 보니까 제작 비용 같은 경우에 오징어 게임의 제작 비용이 원 시즌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였는데 원 시즌 대비해서 NFL 경기 비용을 보니까 한 1,000억 원에 육박, 한 4배 정도 육박한다고 하니까 네. 사실 이러한 중계권을 위해서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고 그것을 수익화를 얼마나 시킬지의 여부는 굉장히 좀 미지수긴 하지만은 라이브 콘텐츠를 도입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수익화를 다각화시킨다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26일인가요? 뭐 내일 모레 맞습니다. 예, 이제 시즌 2가 이제 오픈을 하는데 네. 전작에서는 250억 투자했다면 지금 1,000억 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손익분기점을 당연히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에 28일 만에 1억 4천만 가구가 시청해서 지금까지 기록하는 역대 최고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2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만한 어느 정도의 강력한 콘텐츠임은 맞다고 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이트진로 그래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식품에 대해서도 신규 출시 라인업을 이제 계속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일단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메뉴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오징어 게임의 이 역대급 퍼포먼스를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이 넷플릭스의 인기가 더 한 번 또 가속화될 수 있을지도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재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굿즈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넷플릭스의 주가에도 부스팅을 넣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은 또 이제 휴일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새해 증시를 대비하게 되는데 이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할 변수 점검,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앞서서도 이제 그 유튜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중국의 600조 특별 국채 발행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봤듯이 중국은 부동산 위기가 지금 5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일단 홍콩까지 부동산 위기가 전가가 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 왕커라는 기업이 디폴트 위험에 처해있다는 소식이 전해드렸는데 일단 중국의 소비 둔화가 지속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약 600조 원이죠.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는데 2007년도에 이 금융 위기 시절에는 1조 5천억 원, 그거에 비해서는 약 2배 규모라고 하니까 사실 특별 국채 발행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뭐 일단 이 대규모 국채 이 특별채를 발행을 하는 건 사실 트럼프의 미국 차기 정부 대중 관세 인상에 따라서 사실 이 악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적인 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공약에서도 네. 대중 관세를 평균 한 60% 이상 매길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에서의 소비 둔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흐름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흐름에서 보니까 중국 오늘 상하이 종합도 한 1.26%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뭐 일단 내일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국내 시장에서도 뭐 굉장히 지금 약세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의 훈풍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중국은 지금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목요일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이 미국 관세 얘기하면서 미국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오늘도 지금 실시간으로도 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전에 5월 고점이 한 4.6% 정도 지금 4.6%를 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뭐 파월 의장의 이런 그 강한 어조와 함께 이 점도표 내년에 금리 조절을 하겠다는 점도표의 영향도 사실 10년 국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면서 물가 상승 우려감에 또 시초 금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일단 이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실은 주식 시장의 강세장에 유리하지 않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선 걸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트럼프 1기 때 파월과의 이 트럼프의 이 대립 구도가 물밑에선 벌써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트럼프 이제 당선인 하고요. 미국 연준과의 갈등 구도가 지금 이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마이클 바라는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몇 주 사이에 행정부 구성위에서 해임이 될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로펌에 미리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월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 은행의 건전성 관리 등에서 규제를 통해서 반발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흐름에서는 트럼프와 파월의 계속된 경쟁 구도가 사실 금리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지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지금 연준에 대한 상황도 봐야 하고 우선 이 소비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중국은 소비 둔화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소비는 계속해서 견조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다 이제 발표가 나서 아시겠지만은 잠정치 2.8% 대비해서 3.1%로 상향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2분기 3.0%보다도 더 높아진 상황이고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들 발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소비 같은 경우 3.5에서 3.7, 기업 투자도 4%대로 상향했고요. 주택 투자, 뭐 정부 지출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지출 항목이 계속해서 잠정치보다 상승하는 발표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분기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강한 경제 성장, 하지만 물가 수준은 4분기에도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 11월에 PC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비
0.1%, 전년 동월 대비해서 2.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은 강한 고용 시장의 상황 그리고 양호한 소득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미국 경제가 상당 기간 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또 성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은 뭐 큰 폭의 위축이 없지만 자국 우선주였던 미국 이외의 EU라든가 아시아 쪽을 본다면은 12월 들어서 기존금리를 영국 이제 동결을 했고요. 일본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제 했었죠. 그리고 캐나다, EU 같은 경우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관세 인상에 따른 이 무역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 전망 등이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우려감은 계속해서 미국 이외 국가들은 우려감이 사실 팽배한 상황이니까 사실 온도 차이가 미국하고 봤을 때는 아시아, EU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여기저기에서 결국은 미국 예외주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앞으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